이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멤버들의 음악 경력을 합성하면 무려 161년. 161년이요? 요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허언증.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되게 허언증 걸린 사람들 있다고. 아니, 이날치는 어떻게 결성을 하게 된 밴드인가요? 학연지연. 네, 학연지연. 학연지연. 학연지연이 또. 네. 빅마무 씨 공연 세션을 하셨던. 네, 라이브 공연. 오디션에 통과할 때도 출근해서 왔으니까. 슬기로운 음악 레베카. 2021년 대세 아티스트죠. 범 내려온다로 1일 1범 열풍을 일으키며 음악계의 데뷔와 동시에 또 K-팝 인기 스타로 등극한 독보적인 마력의 밴드 이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지역적인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계시고 주목을 받으신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좀 이렇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컬의 이나래. 신유진입니다. 권송입니다. 보컬 안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럼 이철이입니다. 베이스의 장영규입니다. 와. 인사하는 데만 해도 7개. 먼저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예. 네, 2021년 한국 대중음악상 상관왕을 또 차지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대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이제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인데 그야말로 충격인 게 그러니까 되게 낯선 것과 되게 익숙한 것들이 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악에서는 장단, 흥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구분이 싹 흩어지는 벽이 무너지면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한국 음악계에 닥쳤다마면서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와. 갖고 있습니다. 혹시 뭐 수상 소감이 너무 짧아서 못다한 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 초반부터 계속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 얘기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름이 있어요? 팬클럽이 아직 팬클럽이 없어요. 이대로 확인하고 싶어요. 네. 팬클럽 이름 후보들은 많이 저희가 받아놨는데 저희가 받아놨는데 어떤 많이 것들이 있어요? 추천해 주시고 날치알 있었고 날치알, 범이 어미, 날치알 좋다. 날치알 뭔가 딱 날치 딱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날치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은 인기 속에서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요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허언증. 허언증이요? 왜요? 되게 거짓말 같은 것들만 계속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되게 허언증 걸린 사람들 있다고. 어딜 갈 때 가장 좀 실감이 안 나던가요? 오늘도 되게 슬기 씨를 만난다. 연예인이다.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음악계의 새로운 흥행 신화를 쓰고 있는 이날치의 스름대 기록을 시작해 볼 텐데요. 범이 내려오기 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날치는 어떻게 결성을 하게 된 밴드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드라곤 킹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작품을 판소리 수군가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니까 첫째 이제 다들 소리를 잘하고 그리고 뭐 신기한 거를 접했을 때 거리낌 없이 막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 손에서 이렇게 모여 보니 이렇게 소리꾼들은 이렇게 모였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의 음악 감독을 지금 베이스를 하시는 장경 선생님이 하셨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밴드로서의 편성 그리고 밴드로서의 어떤 준비 그런 게 시작이 됐었죠. 네.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나는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게 되셨는지. 학연지연. 네, 학연지연. 학연지연. 학연지연이도. 네네. 이 국악계가 아이돌계보다 좁아요. 그쵸 진짜. 건너면 네. 바로 알 수 있는. 건너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건너기만 네. 건너면. 그럼 또 서로 첫인상은 또 어떠셨어요?
아 얼굴만 봐도 좀 이렇게 미소가 아하. 아하. 일단 소리꾼들끼리는 너무 그 작품에서 이미 약간 가까워져 있는 상태? 막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규 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우라가 네. 저는 또 철이 쌤이 되게 저희들한테 마음을 처음엔 잘 열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약간 낯을 많이 가르셨는데, 네, 낯을 네, 낯을 많이 가르셨고, 딱 이제 연주만 하시고 그냥 가시고, 그래서 뭐 잘못했나? 약간 그런데, 약간, 예.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한번 여시더니 그냥 완전 마음이 짱을 이렇게 완벽하게. 360도로 여셔가지고 너무 지금 가까워져서 되게 좀 잘 재밌게 하고 있어요. 가족 같은. 네, 가족 같은 네, 딱 약간 명절 같다고 저희. 네. 연령대가 다양해. 아, 네, 그러네. 진짜 시끄러워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 없는 가장과 뭐 이렇게 네. 밴드를 결성하시기 전에 각자의 또 음악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2019년 데뷔 당시에 멤버들의 음악 경력을 합산하면 무려 161년. 161년이요? 아이, 그냥. 그게 좀 거품이. 사실 이게 소리하는 사람들 너 소리 몇 년 했냐 그러면 그냥 처음 배울 때부터 몇 년 이렇게 세긴 하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좀 거품이 좀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밴드니까 밴드로서 모인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공부할 게 되게 많고요. 연습도 평소에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무섭죠. 예, 사실 우리는 이날치라는 밴드는 만들어진 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고 그런데 사람들은 160년에 160년을 기대하고 막 그러면 순종 때인가? 순조 막 이럴 때는 어떡하지? 막 점점점 이렇게 되고 다들 이제 국악을 이렇게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저는 사실 그냥 옆집에 언니가 취미로 배운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확 꽂히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순간이 떠올라가지고 딱 국악을 할 운명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 많았는데 네, 그건 이제 덮어두고 업이 되면 이게 네, 힘들 네. 수가 있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문화생활을 많이 시켜줬어요. 어머니께서, 네. 여러 가지 정말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공연을 보다가 국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되게 인상 깊어서 막 국악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걸 보시고 그럼 한번 판소리를 취미로 가르쳐 볼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민요도 배워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강사로 나오셨던 선생님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의 계기가 됐어요, 전공으로 시작하게 된. 네. 원송이님은 또 어떻게? 저는 서편제 보고 서편제를 보는데 진도아리랑 아리 이렇게 떠는 게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흉내를 냈거든요. 그냥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소질이 있다. 그것만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소질이 있는 거 생각하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운명이죠 이것도. 한 포인트가 딱 있으신 거잖아요. 네. 되게 얼떨결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부천에 사는데 부모님이 그때 커튼, 도배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선생님 댁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얽혀가지고 학교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제가 판소리를 배우고 있고 예술고등학교를 준비를 한다더라.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예고를 준비하니? 갑자기 예고 막 서류 같은 거 보시고 그 선생님들께서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미루고 점심시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예고를 준비하려면 악보 그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악보 그리는 법을 막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고 피아노 막 치면은 무슨지 맞추는 막 그런 훈련을 갑자기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과외를 이렇게 학교에서요? 청원과외? 진짜 좋은 약간 그런 식이 돼가지고. 진짜 좋은 선생님이시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래 네가 미리 진로를 결정했다니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저 아직 결정한 게 없는데요 아직 배우지도 않는데요 막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던 차에 또 시간이 휙휙휙 흘러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제 입시를 봤는데요 제가 또 덜컥 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덜컥 붙어. 이게
이렇게 붙었네? 그래서 시작을 했죠. 약간 그 여러 가지 우연들이 되게 이상하게 제 다음 발걸음을 이렇게 찾아주는 시기였어요. 근데 오빠 인생 전반이 약간 그런 시기죠. 연기쌤 만난 것도 약간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운명인가 봐요. 우연의 네, 막 어떤 이상한 우연들이 되게 고마운 상황들을 항상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럼 각자 몇 살부터 음악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그냥 세션 시작한 걸 치면 그냥 24, 5. 김광석 네, 광석형 공연을 거의 그 김광석 씨 공연 세션을 하셨던. 네 라이브 공연. 오디션에 통과할 때도 넌 참 눈이 맑구나. 시골에서 왔으니까. 눈이 맑아서 통과되셨다고. 드럼 치지도 않고. 우와. 네. 눈이 눈만 보고. 눈만 보고. 눈만 눈이 보고. 맑아서 드러머로.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쭉 하게 됐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네. 하신 거예요? 네. 김광석의 마지막 드러머셨던 거네요. 그 엄청난 또 역사의 흔적을 또 여기서 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이 장영규님을 한번 파헤칠 네. 도마뱀하고 어부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했었죠. 예, 예. 도마뱀도 예. 그 뉴웨이브 사운드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 어부의 음악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아방가르드 그 자체였고 두 개의 데뷔 자체가 메인스트림하고는 완전 떨어져 있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주로 듣던 음악이 몸에 제일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밴드들이 쳐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직 다들- 메탈만이 네, 그때 메탈을 다들 하드한 음악들을 좋아해가지고 무시를 당했었죠. 근데 방송국에 한번 라디오를 갔었는데 업타운하고 저희하고 같이 데뷔했었어요. 업타운이요? 다시 만나죠, 영화. 네. 그래서 한 프로에 같이 나갔는데 라디오 끝나고 PD가 부르더니 다시는 이런 음악 만들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반응이 안 좋은 거 때문에 바로 깨졌죠. 그래서 그 당시 어부 활동 같이 하면서 아 나한테는 어부가 길이다라고 생각했었고 바로 도마뱀을 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어부를 하고 싱싱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뭔가 좀 더 구체화가 된 거잖아요. 사실 예. 어부하고 그 중간에 이제 또 한 7년 정도 국악기만 있는 팀을 했었어요. 비빙이라고. 비빙. 비빙이요? 예. 그 팀을 거치고 나면서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시장을 고민하실 때 예. 선택지가 왜 그 전통음악이었을까요? 전통음악 하는 친구들이 더 저한테는 많았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밴드를 만들 때 친구가 그냥 전통음악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걸 꼭 해야 될까? 뭐, 과연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장르를 정하고 음악을 해야 되나? 뭐, 그러한 고민 끝에 그냥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싱할 때 오해를 좀 많이 받긴 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죠? 국악을 이용해가지고 띄우려고 한다. 약간 그런 오해들이 있었죠. 거기다 또 이날치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눈이 조금 있었죠. 뭔가 이 다른 동네 사람들끼리 뭘 하면 그냥 오해가 항상 따르는 것 같아요. 널리 알렸다고 생각을 해주면 참 그러니까 좋을 텐데.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네. 아니라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는지 참. 그러면 이제 처음 딱 뭔가 이 밴드의 형태로 하자고 했을 때 좀 신기했던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경이랑 하는 작업은 항상 새롭고 그렇죠. 항상 새롭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늘상 기대되죠. 연기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해보죠. 이걸 많이 하세요.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어렵죠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새로운 거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고 그냥 일단 거기에서 시도하는 동시에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음악만 그런 건 아닌데 안 될 것 같은 거랑 안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안 될 것 같은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꼭 확인하는 시간을 생각보다 길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좀 재밌게 튀어나와서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안 됐던 것도 있나요?
있죠. 있죠. 예, 네. 있죠. 해보고 아무리 심폐소생도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예, 너무 이거는 산소호흡기를 몇 대를 갖다 대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졌다고. 멜로디에 내가 내가 졌다고. 너무 세서 졌다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들어봤거든요. 그 포기하신 곡을.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최선을 뭘 다 붙이는, 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도 왜 이건 안 되는 거야. 힘든지, 이건 안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일 그럼 심폐소생 그러니까 이날치 여태까지 만든 노래 중에서 그 심폐소생을 제일 빡세게 했던 곡이 어떤 건가요? 내박안에 열박을 넣어야 되는 거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러니까 약간 우겨 넣어줘야 되는 그 부분들이 생기니까 데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얹어보고 해야 네, 네, 간의 수고공처럼. 다른 판소리 그 작품들 중에서 수군가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신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춤출 수 있는. 한으로 되게 국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뭔가 이날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흥을, 그러니까 국악에도 원래 흥이 되게 많다 이런 거를 또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날치의 이제 목표. 우리는 팝이다. 우리는 팝 시장으로 갈 거다. 첫 공연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